시장은 안 좋은데 이럴 때 또 선방해주는 종목이 유난히 반짝반짝 빛나죠. 원전이 그렇습니다. 지금 원전 G2파워가 두 자릿수대까지 상승 탄력 키우고 있고요. 일진파워, 한신기계,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 좋습니다. 그리고 틈새에서는 공유 차량 쪽 K카, 소카 나란히 좀 플러스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저희 개장 초에 체크를 해드렸던 하이브가 지금 6% 정도까지 고점 높이거든요. 장 초반에는 약간 한 시장 대비 선방합니다 라고 질문을 드리면서 전략 세워봤는데 지금은 선방하는 정도가 아니라 강합니다. 이렇게 또 약세장에서 뚜렷하게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이 있으니까요. 너무 실망 마시고 남은 시간 전략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죠. 전략 체크인입니다. 매주 목요일 2분의 포트폴리오를 살펴볼 거예요. 신한투자증권의 신병재 부지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앞으로 포트폴리오를 저희가 만드는 부분 어떤 변화가 있는지 따라가 볼 텐데요. 현재 시장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포트폴리오 운영 전략 알려주세요. 네, 오늘 시장도 좀 좋지 못합니다. 아무래도 최근 1분기에 국내 시장이 조금 많이 상승하다 보니 그에 대한 피로감이 조금 누적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대외 환경을 좀 먼저 살펴보게 되면요. 미국 시장도 어제 좀 급락하는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요. 그동안 많이 올랐던 성장 기술주, 빅테크 위주로 조정이 나왔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환율만 보더라도 1310원대 계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위험 자산보다는 안전 자산 선호 심리가 다시 좀 깔리는 이런 분위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발표된 이런 고용 지표라든지 서비스업 지표만 살펴보더라도 미국의 이런 고용 시장에 냉각 신호가 좀 나오기 시작했다. 또는 서비스업 지표도 좀 다소 부진했다라는 평가를 좀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산유국들의 이런 감산 계획 같은 경우도 경제에는 좀 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텐데요. 점차 박스권을 시장 만들어가는 그런 이유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도 즉각적으로 지금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래서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 위주로 해서 좀 하락이 좀 나오게 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이런 포트를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요. 2차 전지 1분기 동안 정말 많이 올라왔습니다. 에코프로를 필두로 해서 양극재, 음극재, 최근에는 분리막, 동박까지 올라오는 이런 모습 보여줬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2분기 섹터에 관련된 이런 포트 운영 전략은 2차 전지에 관련된 비중을 점차 축소해 나가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피크아웃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주가가 전체적인 섹터 하락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좀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신호탄이 아무래도 에코프로 형제들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깨지지 않은 이런 상황인데요. 혹시나 긴 음봉의 모습을 나오게 된다라면은 다른 음극재라든지 동박, 분리막까지도 확산해서 함께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이제는 어느 정도의 반등이 나올 때마다 비중을 좀 축소해 나가는 이런 전략을 펼칠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차기 주도주를 이제 검토해야 되는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애널리스트와 이런 시장 분위기는 반도체 쪽으로 좀 집중을 하는 이런 모습에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4월 다음 주에 있을 ACCR에 주목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이오가 최근에 꿈틀거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는 로봇이라든지 AI 이쪽 좀 쉬었던 섹터 쪽으로도 자금이 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단기 관심 섹터는 바이오와 반도체 이렇게 지금 주목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장기 좀 긴 호흡에서도 관심 섹터는 반도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인공지능, 로봇, AI 다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도체가 필요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고요. 반도체 사이클상 굉장히 많이 휴식기를 겪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분기 이제 내일이면은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나올 거고요. 4월 26일 하이닉스 실적이 발표가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4월만 잘 견뎌낸다라면은 반도체에 관련된 이런 바닥 확인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계속적으로 종목을 업데이트 하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2차 전지 비중은 조금 축소해 나가는 방향, 그리고 단기 섹터는 바이오 쪽으로 주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중장기, 단기 이렇게 함께 엮어서 갈 수 있는 섹터는 반도체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수는 더 빠질 거라고 보세요? 당분간 시장 자체는 별로 안 좋을 거라고 보세요? 네, 시장 자체를 보는 분위기가 크게 이제는 좀 의미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개별 종목이 뛰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개별 이슈로 주목하는 것이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도 개별 종목 이슈에 반응을 한다는 것은 시장은 그나마 고무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악재성, 매크로 자체가 안 좋은 시장에서는 개별 종목 이슈에도 하락하는 이런 종목들이 속출하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 이렇게 지수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개별 종목 이슈로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소 좀 보수적인 색깔로 시장을 보고 계시는데 결국에는 지수에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종목 잘 골라서 수익 내자라는 말씀이신 건데 주식하고 현금 비중을 그럼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네, 저도 좀 사실상은 좀 공격적으로 하는 이런 스타일인데요. 이제 이번 2분기에서는 주식 비중은 70%, 그리고 현금 비중은 30% 정도 가져가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통상적으로 20% 정도의 현금 비중을 가져가는 성향이나 이번 2분기 같은 경우는 30% 정도로 비중을 좀 더 확대하는 이런 전략을 펼치고 있고요. 그 이유는 1분기가 생각보다 우리 시장이 조금 원활하게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이 치솟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가져가면서 좀 단기 급락, 생각보다 밸류보다 좀 저평가되는 메리트가 나왔을 때 그때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이면에는 삼성전자가 내일 이제 실적 발표가 있고요. 19일부터는 미국에서 실적 발표가 이제 크게 있습니다. 테슬라 실적 발표가 예상되어 있고요. 그리고 4월 25일부터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그리고 이제 애플까지 이어지는 이런 상태입니다. 우리가 2월에 시장을 좀 돌이켜 보면은 지수가 조금 급락할 때 애플 실적이 발표나고 나서 좀 시장이 조금은 변동성이 커지는 이런 시장을 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와 맞물리면서 시장은 좀 방향성을 다시금 잡아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4월은 정말 변동성이 확대되는 장세이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최소 30%를 가져가셔야 이런 변동성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생길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반도체와 2차 전지 섹터들의 이런 방향성이 갈릴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가 현재 180달러대 움직이고 있는데 실적 발표와 이제 맞물리게 되면서 다시금 150달러, 140달러까지 밀리게 된다라면은 우리 2차 전지 섹터의 이런 조정 신호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테슬라 전후의 움직임을 가장 잘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국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에 있을 삼성전자, 마지막 주에 있을 하이닉스 이렇게 실적 잘 보시고 오히려 이제 실적에 대한 우려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안 좋을 것이라는 거. 그래서 안 좋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반등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제 우리가 갖고 있었던 현금을 투입을 해서 매수로 대응할 수도 있고요. 아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안 좋게 시장에 이런 발표가 나왔다 이렇게 하면은 음봉으로 좀 대응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볼 때는 가지고 있는 현금에서 현금 비중을 더 늘려가는 전략도 필요할 거기 때문에 4월에는 조금 액티브하게 좀 적극적으로 시장을 대응하는 포트폴리오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2차 전지에서 이제 반도체로 시장의 분위기가 좀 이동할 것을 봐주시는 건데, 포트폴리오에 반도체하고 바이오,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 섹터로 구성을 하실 예정이세요? 네, 어쨌든 4월 14일과 19일까지는 ACCR에 대한 이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현재도 바이오 종목들 잘 움직인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섹터들 다 음봉의 모습 나타내고 있지만은 한미약품, 삼성바이오로직스, 알테오젠 등 큰 대기업의 이런 바이오 종목들은 잘 버티고 있는 이유가 이제 ACCR 효과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사실상은 4월에 있을 그 ACCR뿐만 아니라 6월에 미국 임상 종양 학기가 또 있습니다. 아스코라고 이제 불리는데요. 6월 2일부터 6월 6일까지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이에 바이오 섹터들이 크게 쇼크성의 음봉을 나타내면서 조정을 받지 않는다면은 5, 6월까지 바이오에 대한 심리가 더 좋아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 실적 발표 이후에 2차 전지에 대한 이런 혼돈이 생겼을 때 그 자금들이 단기간에 모멘텀이 있는 바이오 쪽으로 옮겨갈 수가 있고요. 또는 최근 많이 쉬었던 반도체 쪽으로 옮겨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멘텀적인 뉴스, 이벤트 잘 생각해 보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은 포트폴리오 방어 잘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 반도체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거기에서도 눈여겨보고 계신 종목이 있으세요? 네, 바이오 같은 경우는 정말 오래된 소액 섹터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 한번 반등했다가 굉장히 좀 쉰 기간이 길어진 이런 섹터인데요. 제가 바이오 종목들 대응할 때는 일봉보다는 월봉을 많이 보라고 얘기합니다. 월봉상에서 부담감이 없다라면은 충분히 이제 2분기에는 매매나 단기 트레이딩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많이 올라서 사실 좀 부담스럽습니다. 한미약품을 저는 이제 좀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대장 주격으로 시총이 큰 종목
위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 때문입니다. 매년 참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바이오 모멘텀이 더 부각된다고 한다라면은 여기서도 업사이드는 조금 더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 시에는 다시 매입을 해서 6월에도 다시 매도가 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한미약품 주목해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월봉상에서 차트 보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부담은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일봉은 아무래도 좀 신규 진입하기가 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다음 주에 있을 ACCR과 6월에 있을 아스코 이렇게 대비한다라면은 아직까지는 좀 더 먹을 거리는 더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쪽 좀 살펴보게 된다라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충분히 좋습니다. 어쨌든 반도체 반등이 나올 때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투자한 이런 장비 회사들이 반등이 좀 더 크게 나올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반등이 좀 크게 나왔다가 조정이 좀 들어가는 이런 모습이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 조정 기간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우리는 연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제가 유념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유니셈입니다. 최근에 유니셈 조정 좀 들어가면서 어차피 이제 매력적인 구간에 좀 들어갔다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 7일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방향성이 좀 결정된다고 한다라면은 8,000원 이하에서는 좀 매수 구간으로 대응을 해도 되지 않겠나라는 의견 좀 드리고 있고요. 하락 방어에 좀 용이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국내 스크러버 점유율에서는 1위 업체입니다. 저는 이제 종목을 볼 때 실적도 중요하지만은 MS를 어느 정도 가져가고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1위인 업체는 어쨌든 시장이 좋아질 때 그 섹터에 훈풍이 불 때 좀 세게 반등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유니셈 한번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의 가격대 오히려 조정권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전 유념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 조정 후 이런 종목들 찾으시게 된다라면은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안에서 삼성전자가 투자를 많이 한다면 스웨덴 업종 이렇게 본다 유니셈까지 이어서 논리를 한번 펼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종목으로는 한미약품 유니셈, 물론 지금 이야기 나온 종목이 담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 목요일에 또 신병재 부지점장의 포트폴리오를 같이 보면서 얘기를 나누게 될 텐데요. 그러면은 이 매매 주기 같은 경우는 좀 길게 가져가실 건가요? 아니면 좀 짧은 매매를 같이 병행하실 계획이세요? 네, 일부 종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중장기적으로 이제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이오 같은 경우는 전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ACR 효과가 길지 않거나 이미 이제 선 반영됐다고 판단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바이오에 관련해서는 짧게 방망이를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는 좀 중장기 호흡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짧게, 반도체는 중장기적으로. 그럼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저희 두 분의 전문가분들은 2차 전지 비중을 꽤 크게 가져가실 것처럼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부지점장님은 2차 전지는 지금 줄였다가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오면 다시 담으실 생각이세요? 아니면은 2차 전지는 이제는 관심권 내서 좀 내려놔야 된다라는 시각이신가요? 사실상 내려놓으면 안 되는 섹터라고 저도 이제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성장성으로 지금까지 올라왔고요. 그에 뒷받침되는 실적까지 이제는 동반된 상승이기 때문에 정말 지금 요즘에는 밸류보다 허가 굉장히 높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은 저는 좀 타당성은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한 조정이 나왔을 때는 다시금 진입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관심 종목, 관심 영역에서 아예 벗어나는 행동을 하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추적해서 실적에 대해서는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2차 전지는 제 생각에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안고 가야 될 이런 섹터다라고 이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포트폴리오 기대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한투자증권의 신병재 부지점장이었습니다. 저희가 매주 이 시간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인 4색의 포트폴리오를 알아보는 그 세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확실히 좀 같은 시장을 대하는데 대안은 다릅니다. 오늘 신병재 부지점장이 2차 전지를 좀 줄일 거다, 비중 축소할 거다, 이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단계 많이 올라서 축소를 하지만은 계속 관심권 내에 두고 재접근 시점도 노려볼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 또 포트폴리오 기대를 하면서 저희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1시간 지났는데 벌써 좀 피곤하시죠? 양시장 지수 저점을 낮추고 있는데요. 오늘 남은 시간도 집중해 보시고요. 그러면 오늘 하루 성우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계장은 증권통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